인생을 바꾸는 책 이야기 마음의 서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전설적 자기계발 저서인 밥 프록터의 부의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 부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돈은 목표가 아니다. 부의 본질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데 있지 않다. 진짜 목표는 성장이고 성장은 인간으로서의 확장이다. 밥 프록터는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를 평생의 교과서로 삼았다. 그는 깨달았다. 부는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수준에서 온다. 당신의 생각이 진동을 만들고 그 진동이 같은 에너지를 끌어당긴다. 사람들은 돈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자유다. 여행, 시간, 선택의 자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권한. 돈은 그 자유를 위한 도구일 뿐이다. 진정한 부자는 돈을 쫓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알고 그 가치를 세상에 전달함으로써 돈이 자신에게 흐르게 한다. 돈은 움직이는 에너지다. 흐를 때 가치가 생기고 고이면 사라진다. 부자들은 돈을 강처럼 흐르게 한다. 작은 물줄기가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작은 기회들이 모여 거대한 부의 흐름을 만든다. 그들은 돈이 멈추는 곳이 아니라 돈이 통과하는 통로가 된다. 부의 핵심은 마음가짐이다. 부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단 하나, 돈을 대하는 마음의 차이다. 보통 사람은 보이는 대로 믿는다고 말하지만 부자는 믿는 대로 보인다고 말한다. 부자는 성공을 믿기 때문에 성공이 보인다. 믿음이 먼저이고 현실은 그 뒤를 따른다. 밥 프록터는 말한다. 당신의 현실은 당신의 의식 수준이 만들어낸 결과다. 당신이 가진 생각이 곧 당신의 세상이다. 부자들은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돈의 법칙을 안다. 학교는 우리에게 돈을 세는 법만 가르친다. 하지만 돈을 버는 법, 돈을 움직이는 법은 알려주지 않는다. 우리는 생계를 위해 일하지만 부자는 돈을 작동시키는 방법을 안다. 직장은 안전하지 않다. 진짜 안정은 직장이 아니라 내면의 안정에서 나온다. 의식을 성장시키지 않으면 삶은 언제든 흔들린다. 밥 프록터는 자신의 경험으로 증명했다. 그는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청소부였다. 하지만 나폴레온 힐의 책을 읽고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는 법칙을 깨닫자 연봉 4,000달러에서 100만 달러를 넘기는 부자가 되었다. 그는 말했다. 나는 현실을 바꾼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바꿨을 뿐이다. 우리 대부분은 인식의 감옥에 갇혀 산다. 나는 머리가 나쁘다. 나는 돈이 없다. 나는 늦었다. 이런 생각들이 벽이 되어 우리를 가둔다. 그 벽은 실제가 아니라 마음의 벽이다. 하지만 그 벽을 만든 것도 나 자신이고 그 벽을 허물 수 있는 힘도 나에게 있다. 부정적인 신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밥 프록터는 이렇게 말한다. 부를 이루려면 먼저 자신이 부를 이룰 자격이 있다고 믿어야 한다. 믿음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결과를 만든다. 돈은 악하지 않다. 돈은 그저 에너지이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성품을 드러낼 뿐이다. 착한 사람에게 돈은 선의의 도구가 되고 이기적인 사람에게 돈은 욕심의 증폭기가 된다. 부는 자유를 위한 도구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원할 때 여행하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힘을 준다. 돈은 목표가 아니라 꿈을 현실로 만드는 수단이다. 부유한 사람은 일을 즐긴다. 그들은 은퇴를 꿈꾸지 않는다.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부다. 워런 버핏은 매일 아침 즐겁게 출근한다. 그는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일이 곧 삶의 열정이기 때문이다. 밥 프록터는 말한다. 은퇴를 위해 일하는 것은 삶을 미루는 것이다. 진짜 부자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간다. 평범한 사람들은 기회를 기다리지만 부자는 기회를 만든다. 그들은 완벽한 때를 기다리지 않는다.
지금이 바로 그때임을 안다. 평균의 태도는 우리를 가둔다. 나는 평범해. 나는 특별하지 않아. 이런 생각이 인생을 제한한다. 밥 프록터는 이렇게 말한다. 믿음이 현실을 창조한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그는 인간의 마음을 가장 강력한 부창출 도구라고 했다. 마음은 에너지를 현실로 바꾼다. 의식은 생각을 선택하고 잠재의식은 그 생각을 믿음으로 바꾼다. 잠재의식은 예스밖에 모른다. 당신이 걱정하면 걱정을 현실로 만들고 당신이 성공을 그리면 성공을 현실로 만든다. 결국 부유한 삶은 어떤 생각을 반복하느냐의 싸움이다.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잠재의식에 새겨 넣어라. 반복은 믿음을 만들고 믿음은 현실을 만든다. 두려움은 가장 강력한 적이다. 새로운 시도를 막고 기회를 지워버린다. 하지만 두려움은 환상일 뿐이다. 두려움은 실제보다 마음속에서 더 크게 자란다. 밥 프록터는 이렇게 말한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행동이다. 생각만 하지 말고 움직여라. 작은 행동이 두려움을 녹인다. 결국 삶의 통제권은 당신에게 있다. 지금 당신이 있는 곳은 당신이 선택한 결과다. 그것이 나쁜 소식처럼 들릴지라도 동시에 최고의 소식이다. 당신은 언제든 새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유한 마음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 남을 탓하지 않는다. 내 인생은 내 선택의 결과다. 이 진실을 받아들일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 세상은 당신의 믿음을 반영한다. 당신이 현실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과거의 성과는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 지금의 생각이 내일의 현실을 만든다. 부유한 마음은 끝없이 성장한다. 배우고 나누고 실천한다. 그들은 일하지 않고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든다. 수동소득, 즉 한 번 일하고 여러 번 보상받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진짜 부는 노력의 양이 아니라 생각의 깊이와 방향에서 온다. 당신이 세상에 줄 가치를 발견할 때 그 가치는 반드시 보상으로 돌아온다. 부는 기적이 아니다. 부는 의식의 결과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믿으면 보인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결국 이루어진다.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 때 두려움은 시장을 보는 눈을 가린다. 두려움은 판단력을 흐리고 기회를 읽어내지 못하게 만든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실패의 원인은 시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 두려움은 현실을 왜곡한다. 나는 사업에 소질이 없어라는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면 당신은 이미 자신을 패배자로 규정한 셈이다. 사실 문제는 단순할 수 있다. 접근 방식을 조금 바꾸거나 마케팅 전략을 수정하는 것만으로도 해결된다. 두려움은 에너지를 낭비하게 한다. 두려움을 밀쳐내야 해법이 보인다. 새로운 신념을 만들고 그 신념에 맞는 행동을 반복해야 한다. 그것이 기회의 문을 여는 유일한 방법이다. 당신 안에는 두려움을 이길 힘이 있다. 부정적인 시나리오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당신이 집중해야 할 것은 두려움이 아닌 믿음이다. 두려움을 몰아내는 방법은 당신이 바라는 결과에 감정적으로 몰입하는 것이다. 새로운 신념이 오래된 신념을 밀어내기 전까지 잠재의식은 계속 과거의 믿음을 되살린다. 그래서 이 과정은 싸움이고 꾸준한 경계가 필요하다. 부정적인 생각은 언제든 다시 스며들려 한다. 문을 굳게 닫아야 한다. 당신의 새로운 신념이 충분히 강해질 때까지 부정적인 소리를 들여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이 욕망을 소원이라 부른다. 그러나 소원에는 이루기 어렵다는 뜻이 숨어 있다. 그들은 꿈꾸지만 행동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소원은 꿈으로 남고 현실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진실은 반대다. 그들의 바람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것이었다.
단지 새로운 신념에 힘을 주지 않았을 뿐이다. 그래서 과거의 믿음이 계속 그들을 지배한 것이다. 당신의 지금 삶은 당신의 생각과 습관의 결과다. 새로운 신념을 만들려면 집중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 신념에 오래 머물수록 현실은 바뀐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이렇게 세워진다. 연간 수입이 10만 달러라면 100만 달러도 가능하다. 1억 달러도 불가능하지 않다. 핵심은 구체성이다. 더 많은 돈이 아니라 얼마의 돈을 원하느냐를 명확히 해야 한다. 밥 프록터는 계산기를 꺼내 100만 달러를 한 해, 한 달, 한 주, 한 날로 쪼갠다. 하루에 112달러를 벌 수 있는 방법만 떠올리면 된다. 돈은 어렵지 않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대부분의 문제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들은 단순한 정신활동을 사고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진짜 생각은 창조의 시작이다. 생각이 달라지면 인생 전체가 바뀐다. 이제 수동소득을 만들어라. 누구나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부를 창출할 수 있다. 운동 강사는 자신의 운동법을, 교사는 교육 콘텐츠를, 서비스 직원은 노하우를 팔 수 있다. 지식과 경험은 모두 자산이다. 자신의 재능을 세상과 나누면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삶도 바뀐다. 그 에너지는 다시 당신에게 돌아온다. 그것이 부의 순환이다. 당신 안의 잠재력은 헤아릴 수 없다. 헬렌 켈러, 잔 다르크, 빌 게이츠, 마틴 루서 킹. 그들도 처음엔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들을 위대하게 만든 건 믿음이었다. 우리 모두에게 같은 잠재력이 있다. 차이는 단 하나, 믿음의 크기다. 믿음이 크면 부도 크다. 어린 시절의 말과 경험이 잠재의식을 형성한다. 너는 느리다. 넌 안 돼라는 말은 당신 안의 프로그래밍이 된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을 바꿀 수 있다. 의식적으로 새로운 믿음을 선택할 수 있다. 자신의 열정을 발견하라. 그것이 당신의 목적이고 당신만의 길이다. 남을 모방하지 말라. 모방은 자살이다. 부의 길은 각자의 열정에서 시작된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기회가 주어진다. 부는 특정한 운명의 선물이 아니다. 그것은 선택의 결과다. 부자가 될 운명은 없다. 단지 부유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언제나 작동한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일이 온다. 이 법칙은 판단하지 않는다. 당신이 집중한 것을 가져올 뿐이다. 지금 당신의 현실은 당신이 가장 자주 생각한 것들의 결과다. 좋은 것에 집중하면 좋은 에너지가 온다. 부정적인 사람과 환경을 피하라. 그들의 진동은 당신의 에너지를 흡수한다. 생각을 지키는 것은 자신을 지키는 일이다.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그 말처럼 부정적인 신념에도 단호해야 한다. 그것이 내면의 독립이다. 당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결승선을 먼저 그려라. 시각화하라. 원하는 집, 사업, 삶의 모습을 현재 시제로 생생하게 그려보라. 나는 매일 수천 달러를 벌며 세상의 가치를 전하고 있다. 이 문장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현실의 청사진이다. 이미지를 자주 그릴수록 에너지가 모이고 진동은 현실이 된다. 처음엔 미약하지만 변화는 반드시 온다. 생각을 바꾸고 집중을 유지하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덮인다. 그리고 그 결과가 현실로 나타난다. 인생을 미루지 마라. 언젠가 할 거야. 이 말은 꿈의 무덤이다.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는다.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 당신은 운명을 바꿀 수 있다. 결정론은 환상이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존재다. 부자는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다. 끊임없이 훈련된 사람이다. 우리 모두는 같은 잠재력을 갖고 태어났다. 차이는 행동에 있다. 생각을 현실로 옮기는 사람만이
부의 문을 연다. 목적을 찾아라. 비전은 그 목적에 이르는 지도다. 목표는 그 길 위의 작은 발자국이다. 산 정상은 변하지 않지만 오르는 길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삶의 목적을 찾았다면 이제 남의 말에 흔들리지 말라. 그것은 당신의 씨앗이다. 타인의 비판은 그 씨앗을 짓밟을 수 있다. 당신의 꿈을 지켜라. 비전은 당신의 등대다. 그것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라. 작은 목표를 세우고 매일 한 걸음씩. 산을 오르는 과정이 곧 부의 길이다. 부는 돈이 아니라 성장이다. 성장은 당신이 되는 과정이다. 이제 부의 마인드로 살아라. 당신이 믿는 만큼 세상은 당신에게 부를 허락할 것이다. 사람들은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 시간을 관리하려 하지만 시간은 결코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간은 일정하고 절대적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무엇에 시간을 쓸 것인가를 선택하는 일뿐이다. 진짜 시간 관리는 우선순위 관리다. 할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일만 남기고 나머지를 과감히 버리는 것이다. 예산 관리도 마찬가지다. 진짜 예산은 돈을 아끼는 기술이 아니라 중요한 일에 먼저 쓰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과정이다. 그것은 재배치가 아니라 선택이다. 삶에서 모든 활동을 돌아보라. 당신이 진정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인지 묻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 않는 일들은 과감히 줄여라. 시간은 결코 충분하지 않다. 누구에게나 24시간뿐이다. 만약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1년이라면 당신은 지금처럼 일하고 지금처럼 허비하며 살겠는가? 인식이 바뀌면 시간의 가치가 달라진다. 돈과 시간은 깊게 연결되어 있다. 사람들은 몇 분 아끼려 시간을 낭비한다. 휘발유 몇 센트를 아끼려 30분을 달려가고 $2 환불받으려 10분 대기한다. 그 10분이 당신의 삶의 가치를 깎는 시간이다. 당신의 시간은 당신의 인생 가치다. 시간을 싸구려로 팔지 마라. 무엇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쓰는지가 당신의 부를 결정한다. 또한 만약하면 어쩌지 않은 불안은 가장 큰 시간 낭비다. 대부분의 걱정은 현실이 되지 않는다. 걱정은 현실을 바꾸지 못하고 단지 현재를 파괴할 뿐이다. 오래 걸린다고 중요한 일은 아니다. 오히려 중요한 일일수록 단순하고 명확하다. 이메일, 메시지, 회의 같은 일들은 시간을 잡아먹는 대표적인 함정이다. 기술은 시간을 절약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시간 낭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핵심은 무엇을 배우느냐가 아니라 무엇에 쓰느냐다. 도구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당신의 노력을 어디에 쏟을지 아는가? 8020 법칙을 기억하라. 성과의 80%는 20%의 노력에서 나온다. 핵심 활동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제거하라. 자신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일이다. 무의미한 분주함은 자존심의 결여에서 온다. 진정한 목표가 없으면 우선순위도 없다. 시간 관리 프로그램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 낭비의 또 다른 형태가 될 수 있다. 핵심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다. 목적 없는 생산성은 그저 잡무의 반복일 뿐이다. 삶의 목적을 찾고 그 목적에 맞는 일을 하라. 그때부터 우선순위는 자연스럽게 정해진다. 목표 없는 바쁨은 인생을 소모시킬 뿐이다. 삶을 바꾸는 힘은 결정에서 나온다. 결정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 머뭇거린다. 언젠가 하겠다는 말은 꿈의 무덤이다. 무엇을 하든 지금 결단하라. 그리고 작게 쪼개라. 큰 목표는 작은 단계로 나눌 때 현실이 된다. 한 번에 모든 걸 해결하려 하지 말고 눈앞의 한 걸음에 집중하라. 작은 완성이 모여 큰 성취가 된다. 시작이 절반이 아니라 거의 전부다. 계획과 실행은 분리하라. 계획할 때는 전체를 보고 실행할 때는 한 조각에만 집중하라.
완벽한 계획보다 빠른 실행이 더 강력하다. 모든 부의 시작은 결정이다. 부자가 되기로, 성공하기로, 자유인이 되기로 결정하라. 그 결심이 당신의 잠재의식을 깨운다. 될까? 가 아니라 된다라고 말하라. 의심은 가난을 부른다. 확신은 불을 끌어온다. 생각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반대로 확신하고 행동하면 세상이 그 결정을 돕는다. 기회는 늘 있다. 그러나 결단 없는 사람에겐 기회는 마치 없었던 것처럼 지나간다. 책을 사놓고 읽지 않는다면 그를 모르는 사람과 다를 게 없다. 실패는 낭비가 아니다. 실패는 성공의 뿌리다. 모든 위대한 사람은 실패로 단련되었다. 타이거 우즈는 20년 동안 매일 연습했다. 그의 재능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집요한 반복의 결과였다. 보이지 않는 시간의 축적이 천재라는 착각을 만든다. 성공한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실패에서 배우고 거기서 방향을 수정한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의 신호다. 성공으로 가는 8가지 해법. 1. 모두에게 팔겠다는 생각을 버려라. 2. 일자리가 아니라 현금 흐름을 만들어라. 3. 지출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치 있는 곳에 써라. 4. 정직은 최고의 자산이다. 5. 관계를 관리하라. 계약이 아니라 신뢰로. 6. 논리보다 직관을 따르라. 7. 격식보다 인간미를 보여라. 8. 돈보다 가치 창출을 목표로 삼아라. 돈은 수단이고 진짜 목적은 성장이다. 가치를 만들어 세상의 보탬이 될 때 부는 자연스럽게 흘러온다. 목표는 현실적일 필요가 없다. 오히려 비현실적일수록 당신을 성장시킨다. 현실적인 목표는 안주를 낳고 비현실적인 목표는 잠재력을 깨운다. 작은 목표는 작은 사람을 만든다. 큰 목표는 큰 인생을 부른다. 가능성보다 획득 가능성을 좇지 말라. 당신이 믿는 한 불가능은 없다. 시간을 절약하는 법이 아니라 시간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배워라. 삶의 목적을 중심에 두고 우선순위를 명확히 알아. 그때 비로소 부의 뿌리가 단단히 자란다. 누구나 살면서 변화를 결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결심은 6주도 못 가 사라지고 우리는 다시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간다. 문제는 결심이 아니라 우리의 뿌리 깊은 패러다임과 통념이다. 좋은 생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행동과 책임이 따라야 한다. 브리거명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좋은 생각이야 라고 말한 사람은 변화할 가능성이 10%에 불과했고 그 일을 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은 25%,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사람은 50%, 다른 사람에게 약속하고 진행 상황을 공유한 사람은 무려 95%가 변화를 이뤘다. 책임감은 결심을 실천으로 바꾸는 강력한 촉매다.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가장 견고한 틀은 직장인 패러다임이다. 대부분은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팔고 고용주의 기준에 따라 움직이며 그것이 안전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다. 직장은 안전망이 아니라 통제권이 없는 감옥일 때가 많다. 직장인은 일하는 동안만 돈을 번다. 하지만 진정한 부는 수동소득에서 온다. 당신이 자고 있을 때, 쉬고 있을 때도 돌아가는 시스템.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가치를 창출하는 구조 말이다. 인터넷 콘텐츠, 투자, 저작권, 제휴 마케팅. 이 모든 수단은 당신이 옆에 없어도 돌아가는 부의 시스템을 만든다. 이 한 줄기의 수입이 생기면 당신은 소득의 노예가 아니라 소득의 설계자가 된다. 시간을 팔지 말고 가치를 팔아라. 많은 직장인은 두려움 때문에 떠나지 못한다. 안정을 이유로 사실상 자신을 고용하고 있는 구조에 매달린다. 그러나 진짜 안전은 통제에서 나온다. 누구의 해고 통보도 받지 않고 자신의 결정으로 수입원을 확장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유가 시작된다. 자영업이나 창업은 위험하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그건 실제로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만든 환상이다. 자유업은 더 긴 시간 일하지만 그 시간은 자기 꿈을 위한 시간이다.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알고 자신을 위해 일하며 그 보상이 남이 아닌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안다. 스트레스는 직장에서 더 많다. 상사의 눈치, 불합리한 규정, 성과 평가의 압박. 그곳에는 창의도 자유도 없다. 그러나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은 열정으로 움직인다. 그들은 시간의 주인이다. 사업은 반드시 큰 돈이 필요하지 않다. 책 한 권을 써도 온라인 강의를 만들어도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가치를 주면 그것이 곧 소득이 된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첫 번째 실행이다. 첫 시도에서 몇백 달러밖에 벌지 못하더라도 그건 옳은 방향으로의 첫걸음이다. 직장인 패러다임을 깨야 한다. 당신의 직업은 당신이 아니다. 당신의 진짜 가치는 당신의 생각, 마음, 그리고 세상에 주는 영향에 있다. 남들이 정한 급여표가 아니라 당신이 정한 가치표로 살아야 한다. 삶의 통제를 되찾는 첫걸음은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당신이 현실을 선택했다면 다른 현실도 선택할 수 있다. 에임이라는 한 여성이 있었다. 가난과 혼란 속에서 살던 그녀는 자신이 끌어들인 부정적 생각이 현실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생각을 바꾸자 삶이 바뀌었다. 그녀는 이제 혼돈이 아닌 평화의 자석이 되었다. 삶을 단순히 빠르게 달리는 경주로 만들지 마라. 가끔은 속도를 늦춰야 방향이 보인다. 멀티태스킹은 효율이 아니라 혼란을 낳는다. 진짜 성공은 집중해서 온다. 천천히 가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다. 비판적으로 사고하라. 대중의 통념은 종종 틀린다. 안정된 직장, 남들이 다 아는 길, 안전한 선택 같은 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가두어 왔는가. 당신의 생각을 점검하라. 삶의 질은 생각의 질에 달려 있다. 그리고 자신에게 너그러워야 한다. 자기 수용은 게으름이 아니다. 자신의 현재를 인정해야 다음 도약이 가능하다. 나는 돈과 인연이 없다는 생각은 헛된 믿음일 뿐이다. 돈은 배우면 된다. 실패는 교사일 뿐이다. 자신의 자아상을 바꿔라. 당신은 똑똑하고 가능성으로 가득한 존재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 당신의 가치는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유일한 가치다. 그리고 관계를 지혜롭게 관리하라. 진정한 부는 사람에게서 온다. 회계사, 디자이너, 조언자, 협력자, 그들과의 신뢰관계가 당신의 부를 배가시킨다. 레버리지, 즉 타인의 지식과 시간을 지렛대처럼 활용하라. 부자는 혼자 일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경청하라.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게 아니다. 상대의 말, 표정, 감정까지 이해하려는 노력이다. 경청은 신뢰를 만들고 신뢰는 돈보다 값지다. 때로는 용서가 필요하다. 용서는 감정을 치유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끊는 가장 강력한 행위다. 용서하지 못하면 과거의 사슬에 묶여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하라. 감사 없이는 부도 없다. 상황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감사하라. 그 감사가 진심일 때 우주는 당신을 도울 준비를 한다. 감사는 단지 예의가 아니라 에너지다. 부는 돈의 문제가 아니다. 생각의 문제이고 태도의 문제이며 믿음의 문제다. 당신 안에는 이미 모든 부의 씨앗이 있다. 이제 결심하라. 그리고 출발하라. 당신의 삶은 오늘부터 다시 써질 것이다. 지금까지 밥 프록터의 부의 원리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마음의 서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